뉴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닥이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0.3% 상승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매도 매수를 하지만 좀 관망세가 우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1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외국인들은 연말에 좀 관망세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기관도 지금 약간 관망세 속에서 거래소 매도가 좀 높은 편이고 개인들만 좀 양시장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다소 좀 지금 내려가면서 아침장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 1304원 45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말씀드린다라면 자동차 매우 약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도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둘은 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하이닉스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해외 수주 중국으로의 납품 얘기 있었다. 아무태 정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리튬 섹터가 좀 강합니다.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이런 쪽들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관련주들, 중국의 규제 완화라든지 내수 부양 이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강하게 차오르고 있는 섹터주들이 좀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컨텐츠라든지 특히 웹툰이라든지 엔터주들 이런 쪽들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경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바이오 섹터주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또 로봇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섹터주들 좀 약한 모습이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경기 둔감한 중국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주들, 특히 오늘 하나투어도 좀 강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 엔터, 콘텐츠, 웹툰 이런 쪽들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 경기에 좀 둔감하고 또 불황에 강한 쪽이 선호되고 있다는 측면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HMM이 4.8%까지 상승을 띠면서 이 종목도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데 해운주의 움직임 장초반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3%까지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은 어떤 종목군들이 나올까요? 첫 번째 픽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약세.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배터리 쪽의 약세 움직임이 가장 큰 시장의 특징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하락세를 띠고 있는 건데요. 이 섹터들 어떻게 판단해 주실 건가요? 네, 방금 H&M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H&M 실적은 분명히 꺾입니다만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점 부각될 수 있겠고요. 또 민영화 작업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2차 전지 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IRA법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2차 전지 업체들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미국에 있는 기존의 업체들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템트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내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른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서 곧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소비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쪽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겠고요. IRA법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될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연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업체들 말고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메탈 가격이라든지 주열 가격들이 좀 내려오면서 과거에 이렇게 고평가라기보다는 수익률, 고마진 이런 걸 노릴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또 특히 소외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형주 2차 전지와 자동차 쪽들한테는 지금 약간 불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1, 2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다시 끌고 시장을 리딩하기에는 외국인 수급의 강력한 전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고 또 실적에 대한 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좀 뭐랄까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팔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신규로 매수할 때는 좀 타이밍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 관망 쪽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 운송 장비 동반해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픽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시죠. 지니스 오프닝 픽, 엔터 컨텐츠 웹툰주 강세. 주식시장에 산타가 오지 않고 이들 섹터에만 산타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컨텐츠주, 웹툰주 추가 상승 여력 있겠습니까? 일단 중국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절대 봉쇄를 다시 묶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또 경기가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양해야 될 의지가 있고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더라도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봉쇄에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시장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콘텐츠라든지 최근에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로부터 시작된 웹툰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 중국의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들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연말로 갈수록 실적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내년에도 좋고요. 경기 그렇게 타지 않는 섹터다라는 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이 플랫폼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돕겠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내년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플랫폼 사업, 빅테크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관련주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경기에 무관하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이쪽에서 지금 시장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섹터 선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 민영 기업에 대해서 나는 지지를 일관한다, 임시방편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내년도에 중국의 좀 건설 빅테크 쪽 살아날지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프닝 픽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강세입니다. 네, 알게 모르게 바닥을 잘 확인해 준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또 코로나 이슈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감기약, 해열제 품귀 현상입니다. 소염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소형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중국에서는 레모니 효과 있대더라 해서 가격이 2배 올라갔죠.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해질 음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복숭아 캔, 통조림까지도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도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은 지금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세는 연동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들 흐름 본다라면은 더 이상 좀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바닥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이오주는 12월 달에 산다라는 그 얘기가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겠고 이번 주에 보시면 이제 금투스에 관련돼서 유예되는 부분들이 확정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라면 또 연말에 맨날 나오던 매물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히 또 바이오 주식들은 경기에 전혀 영향을 타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 금리로 인해서 받았던 그 영향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둔감하고 더 이상 바닥으로 빠지기 어렵고 내년에 어느 정도 이벤트 효과 볼 수 있는 섹터 쪽들로 특히 우량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좀 발표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좀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좀 선별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을 통해서 오늘 박진희 부장이 중국 관련주, 경기 둔감 두 가지 키워드 강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